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주식하는 분들에겐 정말 최악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9일 폐장한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3%나 하락한 2236.4로 2022년을 마무리했고, 천스닥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역시 1월 6일 천스닥이 무너진 이후 단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막판에 700선마저 내주며 679.29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1월 3일 개장한 코스피는 2988.77을 기록하면서 3000피를 금방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이때와 비교하면 폐장일 코스피는 25.17% 하락하며 주요 20개국 증시 중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12월 29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까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설마 마지막까지 증시가 안 좋을까?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며 코스피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2년 미국 뉴욕 증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파로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올 한 해 주식시장을 가장 크게 내리누른 것은 뭐니 해도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 연준이었죠. 올해 주식을 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촉각을 세운 게 미국의 CPI 지수와 연준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해서 불과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4%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낙폭이 올해 유난히 컸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잡음으로 65%까지 급락하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을 찍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올 한 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또 이에 따른 글로벌 금리 인상 및 긴축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동학개미가 올 한 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16조 709억 원어치를 샀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평범한 동학개미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6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래도 적금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78,600원에서 55,300원으로 29.64%나 하락을 했는데요. 동학개미의 수익률 역시 참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죠. 동학개미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았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개인이 많이 담은 종목들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개장일보다 주가가 각각 52.79%, 53.62%나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41.63%나 추락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을 막판까지 괴롭힌 건 금투세 신설 논란과 대주주 요건 상향이었죠. 막판까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개인들의 애간장을 태운 이슈였는데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코스피 기준 올해 0.08%에서 내년 0.05%, 2024년 0.03%, 25년 0%로 조정이 되고요. 코스닥 기준 올해 0.23%에서 내년 0.2%, 24년 0.18%, 25년 0.15%로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코스닥과 기타 비상장 주식과 장외거래 등은 현행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에서는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 좀비 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는 폐지가 됐고요. 다만 최대 주주의 경우 공정거래법령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서 주주 합산 범위는 기존 6촌 혈족에서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에서 3촌 인척으로 범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또 혼외 출생자의 경우 생부, 생모가 주식 합산 범위에 추가가 되는데요. 우린 최대 주주가 아니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그런 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새해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 유력하지만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추세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연준이 내년 중 금리 인하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 증시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코스피 저점으로 2065선을 제시하며 1분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는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 내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렵지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하는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공포에 사라는 증시 격언을 실천할 만한 타이밍이 바로 내년 증시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용기를 낼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종목에 용기를 내선 안 되겠죠. 투자를 한다면 무엇보다 재무적으로 건전한 우량주와 이왕이면 대장주에 접근하는 게 물리더라도 회복이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이나 누군가의 권유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점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에겐 올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내년엔 더 열심히 분발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